하룻밤에도 화장실에 10번이나 일어나요. 침대로 돌아오면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렵게 다시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한 적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런 밤이 반복되면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머리는 무겁게 짓눌린 듯하고 기억력은 점점 더 떨어지며 아침이 되면 한숨부터 절로 나오게 되죠. 잠이 마치 조각나버린 것처럼 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치 힘겨운 전쟁을 치른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이 온몸을 덮쳐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와 같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온 신경과 전문의 김현우 후입니다. 오늘은 많은 의사조차도 그 원인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야간요, 즉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의 진짜 원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이 아닌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만성 염증을 진정시켜 야간뇨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요령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밤새 깊이 잠들 수 있고 새벽마다 화장실 불빛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죠. 밤에 몇 번씩 깨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늘 피곤하고 머리가 늘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던 아침, 저는 부산에서 버스 운전을 하던 68세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몹시 지친 얼굴로 차가운 커피를 들고 진료실로 들어와 제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적어도 3번은 좋기 눈만 감았다 하면 소변이 마려워요. 밤새도록 잠자리에 뒤척이다가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낮에는 너무 졸려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눈은 늘 따갑고 머리는 온통 멍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득이하게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거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거나 혹은 나이 탓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피로는 걷잡을 수 없이 쌓이고 기억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감정은 불안정해지며 전반적인 건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 씨의 신장도 전립선도 모두 지극히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의 몸 전체가 심각한 만성 염증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이 불씨는 하루하루 신경계를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들고 방광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만들지요. 아직 방광이 완전히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마치 가득 찼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어 소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은 조용하지만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혈관, 신경, 그리고 호르몬을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손상시키죠. 방광 주변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소변이 마렵다는 그릇된 신호를 보냅니다. 게다가 염증은 항이뇨 호르몬, 즉 ADH의 정상적인 기능 또한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 호르몬은 본래 밤에는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염증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신장은 밤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당신은 매일 새벽마다 어쩔 수 없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시간에 걸친 설명을 마치자 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하더니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억지로 참기만 했던 거네요. 그의 그 한마디 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와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에 귀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균형을 잃었다는 명백한 신호, 즉 도와달라는 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 원인은 신진대사 이상일 수도 있고 신경염증이나 호르몬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깨는 습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뇌는 스스로를 정리할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되고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며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안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감기, 관절통, 기억력 저하, 이 모든 증상들은 대부분 깊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좋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늘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바로 깊은 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잠은 우리 뇌를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며 호르몬과 심장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밤에 자주 깬다는 것은 바로 그 귀중한 회복의 시간을 송두리째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저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리고 잘 자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나 좀 제발 돌봐줘. 이제는 편히 쉬고 싶어. 제가 야간뇨, 즉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여쭤보면 10명 중 8명은 늘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아예 마시지 않아요. 밤에 깨는 게 너무 싫어서요. 그리고 저는 아주 싱겁게 먹어요. 거의 소금은 입에도 대지 않아요. 언뜻 들으면 아주 올바른 건강 습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두 가지 습관이 오히려 야간뇨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마치 강과 같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흐를 때만 강은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강바닥에는 진흙과 온갖 찌꺼기가 쌓여 강물은 점점 탁해지고 결국에는 썩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혈액은 걸쭉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는 몸에 심각한 갈증 신호를 보내고 당신을 한밤중에 깨워 물을 마시게 하거나 소변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물을 억지로 참으면 참을수록 몸은 더욱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잠은 점점 더 얕아집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야간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처럼 싱겁게 먹고 물을 제한했으며 다른 그룹은 저녁 식사에 자연해염, 즉 천일염을 소량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천일염을 섭취한 그룹은 야간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세포 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너무 싱겁게 먹으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떨어지고
물은 혈관 안에 제대로 머물지 못한 채 조직으로 빠져나가 부종을 만들거나 혹은 몸 밖으로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결국 소금이 부족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72세의 박연숙 씨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으로 저녁에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3번, 심할 때는 4번씩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면 늘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너무 지나친 절제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 치고 제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바로 자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좋은 소금을 아주 소량 따뜻한 물 한 컵에 섞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10일 후 그녀는 훨씬 밝아진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젯밤에는 단 한 번만 깼어요. 5시간 넘게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금은 고혈압의 주된 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제된 흰 소금, 즉 미네랄이 거의 제거된 값싼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금, 예를 들어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방광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러니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몸을 굶기지 마세요. 우리 몸은 단순히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과 소금이 모두 부족하면 야간뇨는 더욱 심해지고 만성염증은 더욱 퍼져나가며 호르몬 균형은 심각하게 깨지고 신경계는 더욱 예민해져 결국에는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와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물과 소금 섭취 습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되돌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마시고 어떤 소금을 먹느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한 잔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되찾고 깊은 잠을 되찾는 놀라운 비법. 단지 그 한 잔이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려는 해결책은 사실 아주 단순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값비싼 약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며 굳이 번거롭게 병원에 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따뜻한 물 한 잔, 좋은 소금 한 꼬집, 그리고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웃으시겠죠? 선생님, 그게 정말 전부인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함 속에 그동안 수많은 약이 해내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의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매우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2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 몸의 체온과 거의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 온도가 우리 몸에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고 위장을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자연 해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아주 소량 넣습니다. 이 소금들은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아연, 칼슘과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선한 레몬즙을 몇 방울 살짝 짜 넣거나 얇게 썬 레몬 조각을 한 개 넣어주세요. 살짝 맛을 봅니다. 만약 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입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은은한 짠맛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많은 양의 나트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호로서의 미네랄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따뜻한 물을 약 50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을 천천히 삼킬 때마다 따뜻함이 복부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온몸의 모든 필요한 기관들이 편안하게 숨쉬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한 잔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켜 줍니다. 좋은 소금은 전해질을 보충해 세포 간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의 경련을 완화하며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레몬, 바로 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방광벽은 때로는 낡은 물때처럼 찌꺼기가 덕지덕지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구연산은 그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비타민C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결과 신장은 안정되고 방광은 덜 예민해지며 밤마다 괴롭히던 잦은 야간뇨에서 벗어나 몸이 편안히 잠을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다수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5일 정도만 실천해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거나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정신은 맑아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부산에서 버스기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 은퇴하신 68세의 김영호 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매일 밤 3, 4번씩 잠에서 깨어나는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음료를 권했을 때 그는 웃으면서 소금 한 꼬집이 무슨 약보다 낫겠어요?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쳐있던 그는 결국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주 후 그는 활짝 웃는 얼굴로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딱 한 번밖에 안 깹니다. 잠도 깊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요.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주의사항도 함께 강조합니다. 만약 만성 신장질환, 심각한 고혈압 또는 심부전 등을 앓고 있다면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집에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선생님, 그저 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과 레몬이 최적의 비율로 섞이면 그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전해질 음료가 됩니다. 이 한 잔의 음료가 세포 간의 수분과 미네랄 그리고 에너지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그 순간 신경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혈액 순환은 원활해지며 수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면제를 끊고도 밤새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사람, 수년간의 야간뇨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해답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따뜻한 물 한 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몸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려주는 첫걸음입니다. 물과 소금, 그리고 레몬이 만나면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재된 자가 치유력을 깨우는 특별한 처방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수면은 따뜻한 물 한 잔에서 시작되지만 건강한 삶의 리듬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음료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 꾸준한 운동,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라는 비옥한 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밤은 다시 고요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미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평온한 잠으로 이끄는 다리는 바로 매일의 건강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단 하루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꾸준함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일 20-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 편안하게 걷기, 스트레칭, 아침에 깊게 숨쉬기. 이 작은 노력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신경이 안정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기 쉬워집니다. 수면 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단 2주 동안 저녁 산책을 꾸준히 했을 뿐인데 밤에 푹 자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붉은 고기, 단 음식, 가공식품. 이러한 음식들은 모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염증이 증가하면 신경과 방광은 더욱 예민해지고 결국 야간뇨와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대신에 신선한 채소,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콩류와 같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단순히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지나치게 많은 생각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뇌를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밤새도록 누워 있어도 마음은 결코 편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 TV, 컴퓨터를 모두 꺼두세요. 조용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당신의 하루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수면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18-20도 정도의 시원한 온도, 조용한 공간, 그리고 완전한 어둠. 이 세 가지 요소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깊은 잠으로 인도합니다. 밝은 조명, 소음, 늦은 시간에 커피나 술은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잔잔한 명상 음악을 틀어보세요. 눈을 감기 전 깊게 한숨을 들이쉬며 몸 전체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식의 시작입니다. 야간뇨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야간뇨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부드러운 신호입니다. 나를 조금만 더 돌봐주세요. 물을 올바르게 마시고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